채권보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지혜고요. 오늘 박수갈채의 박순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박순혁 작가님이 어떤 강연으로 채찍민들의 가슴을 울릴지.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그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안 그래도 이제 9월 24일 날 이제 민주당 의총에서 이제 금수새를 주제로 하는 정책 토론회를 하기로 이렇게 이제 날짜가 발표됐어요. 9월 24일 날이 아마 좀 민주당 내에서 좀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의원들끼리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해서 토론을 통해서 이게 금투세는 유예가 돼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론 나갔고 아마 그러면 그 스케줄대로 가면은 한 뭐 10월 달 정도, 10월 초쯤에 좀 합의하고 뭐 이렇게 좀 스케줄이 진행되지 않을까 딱 한 달 정도 싶은데, 남았네요. 예, 네. 그런데 그냥 좀 빨리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자꾸 이제 어제도 그 임강현 의원인가 이제 그 철없는 의원이 국장 다 팔고 이제 미장 가라. IS에 미국 주식하면은 세금 혜택 주겠다. 아니. 네. 국내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없는 세금을 물리고 미국 주식 투자하는 사람한테는 있는 세금을 없애준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나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소린지 진짜 한심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진짜 그거는. 국내 시장 망하라고 지금 고사 지내는 겁니까? 장려해도 부족한 지금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엄청 지수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네. 뭐 정치할 때 뭐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거야 뭐 제가 이해는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선을 너무 과하게 넘으시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박순혁 작가님 표현이 굉장히 순한. 예. 이런 날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대신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저까지 분노하면 네. 이게 진짜 횃불이랑 곡괭이랑 돌멩이를 들고 유혈 사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방지하고자. 예, 방지하고자 제가 이제 톤을 많이 다운해서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봐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봐줄 때 조심하라고. 이거 폐지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재명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회담했잖아요. 그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 세부적인 사항이 이제 시행되기는 좀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이고요. 네. 그 어떤 현실이 있는지를 이제 지금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답답해갖고 커뮤니티에 이제 자기 답답한 심정을 이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 글로 하나 찾아오신 거네요.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는 이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현장에서. 제 동기들 다 이제 전국사 다 지점장이고 다 이렇기 때문에. 네.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네. 듣고 하는 얘기고, 그 임강현 의원 이런 사람들 현장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냥 법을 만들었으니까 통과시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강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심각하게 그 정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마찬가지니까. 소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금융기관에서 금투세 대응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요. 진짜 어째라는 건지 기재부에 물어보면 폐지할 건데 뭘 대응하냐 하고 야당은 할 거라 하고 그렇다고 요건은 엉망이고 펀드 담당하고 있는데 죽겠어요? 살려줘. 도대체 나보고 어째라는 건지 법을 엄청 허술하게 설계해놔서 펀드에서 국내해에 섞어서 예를 들어 삼전 SK에다가 미국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ETF를 같이 섞어갖고 투자가 되어 있는 펀드가 있어요. 이게 세금이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왜 그렇죠? 네. 국내 주식은 1그룹이고 필반나는 2그룹이니까. 네. 만약에 이제 뭐 글로벌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마이크론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데 펀드에 이 종목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각각이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져 갖고 과세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초자산의 성격이 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좀 섞기가 쉽죠. 그렇죠. 예. 이쪽은 1그룹은 5천만 원, 2그룹은 250만 원. 이렇게 지금 이제 네, 공제한도가 다르잖아요. 비과세한도. 어떻게 하죠?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렇습니다. 벌어질 수 있는데. 예. 그럼 이제 실무적으로 지금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제 임강현 의원이 얘기하듯이 6개 그거 보안입법 통과해갖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6개 보안입법 통과되면 이거 해결되나요? 안 된다고. 네. 처음부터 다시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말씀은 이재명 당대표도 그 얘기를 똑같은 워딩을 하셨어요. 이거는 근본부터 고쳐야 되는데 잘못된 거에다 곱하기 잘못된 거를 더 하면은 이거 뭐 어떡하지 않은 거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또 웃긴 건 재투자나 결산 같은 건 이전처럼 이자 배당 소득이래요. 관련 인간들은 다 강 건너 불구경 죽이고 금융투자협회나 은협이나 결제원 다 눈치만 본다.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안에 지금부터 밤새미를 해서 전산을 만들고 관련 규정을 다듬어도 될똥말똥인데 여기다가 지금 인강연이 뭐라고 6개를 새로 넣는다고요? 넣으면 이거 다 반영해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반영합니까? 네가 할래? 네가 와서 해라. 여기 증권사 네가 취직해갖고 한번 만들어봐. 4개월만 되는가? 어? 민주당 그 저기 190명 그 170명 국회의원들 다 데리고 와갖고 보좌관까지 해서 그러면 이제 곱하기 10이니까 1700명이잖아요. 1700명하고 다 한번 만들어 보라고 되는가?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DC 인사이드 미국 주식 갤러리에 금투세는 엄청 대충 만든 법이라서 폐지가 시급하다 해서 누가 영영분이 이제 올려주신 글인데 금투세 자체의 문제가 상당히 크다. 아예 대충 만든 법이다. 제일 얼탱이 없는 파트가 바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채권이라는 겁니다. 네. 예. 돈 빌려간 놈이 갚는 돈은 그대로인데 단지 빈문서를 사고 팔았다고 세금을 매긴다? 그래 이거야 그렇다 치자. 매매 차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만기 상환 시 액면가 대비 차익에 대해서 금투세로 돈 뜯어가는 건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 문제가 되게 지금 복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나눠져 갖고 액면가로 해서 이제 그 이자가 붙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세. 나중에 액면하고 할인돼서 내가 사면 이 자본 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금투세로 과세하겠다는 이제 그렇게 지금 법이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사실 본질은 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채권에서 이자만 15.4% 과세하는 데에는 채권 매매 자체에 세금을 매기면 돈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세금을 뜯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채권은 액면가보다 가격이 낮아지는 일이 아주 흔한데 그러면 세금이 다 물리게 된다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액면까지 올랐을 때 그게 시세 차익이 되니까 자본 차익이 되니까 그게 이제 21% 물리게 되니까. 예. 채권 가격이 액면가보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채권에 붙는 세금이 더 증가하는 기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실무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냥 자기들 머릿속에 이상이나 로비나 이런 거 해갖고 대충 법 만들어갖고 통과시키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실무 하시는 분들 얘기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경청하셔야 된다고. 가격이 떨어지면 세금도 비례해서 낮아져야 하는데 반대로 금투세에서 채권은 액면가래로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떨어질수록 세금이 증가한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죠. 채권 쪽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채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점잖으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곡괭이와 낫을 들고. 설계 좀 알 돼갖고 데모도 하고 좀 와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채권 하시는 분은 너무 점잖으셔. 아니 당신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모른 척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모른 척 하세요 진짜. 예를 들어서 펀드는 펀드 속에 다른 펀드를 집어넣는 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 RP는, CMA도 기본은 RP형이지만 MMF, MMW, 발행음 등 몇 종류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별로 생각 안 하고 다 때려 넣어서 문제예요. 진성준이나 뭐 인강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5천만 원, 니 뭐 5천만 원 주식 투자하냐? 5천만 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만 대상이 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채권이나 RP, CMA 이것도 다 이제 사실 관련이 있고 이거는 다 모아갖고 250만 원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큰데 이거는 얘기를 안 하는 게 아예 모르는 것 같아. 이 그룹이 있다는 걸 아예 인식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작가님은 이게 무지에서 시작됐기 예, 때문에 무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배우라고 나한테 배우라고 내가 가르쳐 준대잖아. 그러니까 실무분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사실. 민주당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내가 작년에도 그 국회 가서 이제 그 국회의원분 만나갖고 얘기해보고 하면 작년에 이제 공매도가 되게 이슈였잖아요. 국회의원 수준이 어느 수준이 하면은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건데 없는 주식을 어떻게 팔죠? 이거를 국회의원이 물어봐요. 그거부터 설명해야 돼. 네. 아이고 어떻게? 아니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준의 금융에 대한 지식이 그 정도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이해시키고 이게 통과시킨 거겠냐고. RPCM에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천질 거예요 지금. 채권에 이제 자본 차익이 있고 이자 부분이 있고 이자 부분은 원래 이제 이자 소득이고 이거는 이제 금투세 오고 뭐 이런 구조도 지금 모르고 통과시키는 것 같아 진짜로. 증권사에 전화해봐라 다 어버버거린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금투세 어떻게 되지 궁금할 거잖아요. 증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창구 직원이 대답을 못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답답한 이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갖고 오신 거죠 지금. 금투세는 아주 엉터리에 날림으로 조잡하게 만든 법이라 시행되면 한동안 대혼란이다. 봐도 명확한 거라고는 국내 주식 투자 수익 5천만 원 이상일 때 적용과 증권사별로 설정한 비관세 한도 넘어간 수익은 무조건 원천 징수뿐이다. 근데 이제 이게 국세청에서 준비 안 됐어요. 아직요. 2천만 명이에요 지금 금투세 대상자가.
2천만 명 거의 다 신고해야 되는데 그 신고 누가 받습니까? 따져보면 갈수록 태산이네. 아니 그래 그렇다니까 원점에서 다시 해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는 건데 네, 지금 네.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특정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위해 갖고 첫 단추가 잘못 깨어져 있는 거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든 이제 봉합해 갖고 통과시키려고 자꾸 하는 거잖아요. 네. 6개 이제 법안 해 갖고 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다 막 같은 맥락인데 그 정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 잘못되어 있는 정도가. 만약에 주식을 출고해서 타 증권사로 입고하면은 5천만 원 한도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내가 신청을 해서 A 증권사 1천만 원, B 증권사 2천만 원, C 증권사 2천만 원 이렇게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신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A 증권사에서 이게 1천만 원 신청하는데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에 있는 거를 A로 옮겼다. 주식을 이체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죠? 2천만 원 한 거 나중에 3천만 원 올려주세요 이러면 올려주나요? 그건 어떡하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정리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지러지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금융상품 전체에 일괄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멍청하고 전능하란 소리다. 처음에 이게 법을 통과시킬 때 토론을 많이 거쳐갖고 이제 이게 문제는 어떻고 실무자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실무자니까 토론할 때 그 이상한 그 교수들 데리고 와갖고 토론하지 말고 교수들이 아냐고 교수들이 이런 실무를 아냐고 교수들이 주식 한번 해봤겠냐 펀드 한번 해봤겠냐 펀드 매니저를 해봤겠냐 교수들은 모르는 거 똑같아 그냥 뜬구름지 않는 소리밖에 모른다고 걔들도 실무자들이 토론에 많이 참가하고 이래야 돼요 원래 법을 만들 때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국회의원이야 우리의 건의로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나한테 물어봐야 된다니까 내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그럼 내 말을 들으라고 좀 무식하게 좀 고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야지 고소를 하고 그러냐. 고소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사님 언제쯤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 뭐 경찰서 자꾸 하면 재밌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경찰분들이 나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잘해주신다고. 그래. 대한민국 경찰분들 화이팅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새. 검찰이 이제 업무가 그 경찰 지금 많이 넘어가고 네. 경찰분들 할 일 많으셨어. 아. 예. 금투세 시행해야 한다. 후에 CMA에서도 금투세 뜯기고 RP에서도 금투세 뜯기면 절록해. 이게 지금 사실 제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금투세인데 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난 찬성할래. 5천만 원 주고 돈 많이 버는 저 빠떼아저씨 같은 애들 주식 많아갖고 저기 돈 많이 벌어갖고 세금 때문에 난 좋지 꼬숩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네가 갖고 있는 CMA RP에도 세금 뜯긴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통과돼갖고 5천만 원 나는 이상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 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이거 투자를 해도 남는 예. 게 없으니 참 그렇죠. 결국은 그렇죠. 네, 이거는 네. 이제 주식, 채권 뭐 이런 복잡한 거 다 하지 말고 자본시장에 돈을 넣지 말고 돈이 적은 사람은 다 예금을 해라. 돈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돈을 각출해갖고 법인을 하나 만들어갖고 법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고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돈을 모아갖고 사모펀드에 가입해라. 특히 이번에 사모펀드는 세금이 절반을 줄기 때문에 참. 그런 건 진짜 거꾸로 가는 예. 누구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근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인강의 의원이 원천징수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신고하면 되지 않냐 해서 이제 보안입법을 발의했다는 거잖아요. 신고를 하면 어떤 걸 신고해야 되냐 이렇게 됩니다. 금융투자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 다 신고를 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원천징수 기준으로 보니까 원천징수만 하더라도 지금 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첫 번째 원천징수 세액 및 애정신고 납부세액 대비 돈을 더 내야 되는 경우에 두 번째 환급세액이 있는 게 네가 받으려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과세기간에 결손금을 확정하려는 경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손해 있을 때 그게 나중에 이제 이익 났을 때 그거를 감해주는 정말 이제 천사 같은 제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있으면 그렇구나. 손해가 내가 났으면 정부에서 그 손해 난 거를 이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익 나면은 알아서 감해주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 손실 난 거를 나중에 이익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으려고 하면 손실이 났을 때 손실 확정 신고라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원천징수 되었으나 비과세 세액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까지 원천징수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일일이 다 신고해서 돌려받아라 이런 얘기고요. 확정신고 납부기간이 5월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요. 그러니까 신고하는 것도 머리 아프죠. 근데 신고할 때 첨부되는 서류를 보면은 이거는
주식하면 안 되겠다. 채권하면 안 되겠다. CMA나 RP나 뭐 CP나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A금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굳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계산서. 내가 직접 써야 돼요. 세무서에서 안 써줘요. 쓸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 요즘에는 간편화. 예, 그리고 진입장벽 낮춘다고 해서. 연말정산 간편화. 예, 뭐 그렇게 해도 모자란데. 이거는 그렇게 안 돼요. 예. 다 다르기 때문에. 금융상품이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표준화 절대 못 시켜요. 내가 이거 일일이 찾아서 다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해당 금융투자 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그 다음에 양도비 등 명세서. 그 다음에 금융투자 상품 거래 내역 등의 조회 문서 또는 통지서 사본. 그 다음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필요 경비 불산입 명세서. 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제가 CPA 공부할 때 필요 경비 불산입 명세서 만들어보고 했었거든요. 그 CPA 과목 중에 세법이 있어요. 완전 정말 전문 분야라는 거잖아요. 예. 그거 어떻게 다 예, 책임을? 그 30년 전에 그 봤던 거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세금 진짜 잘하는 사람은 못해 이거 어떻게 이거를.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신청서 및 조세특례에 관한 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아니 이런 거를 개인이 어떻게 챙깁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지. 이거 이제 6개 법이 통과돼서 원천징수 없어지고 확정 신고를 하게 되면 서류는 이거의 3배, 4배로 더 복잡해집니다. 챙겨야 될 서류 엄청 많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만 살아야 되나요, 이제? 예금 해야죠. 예금이나 해야죠. 어디 함부로 네가 주식을 해. 예금해. 채권 같은 소리 예금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봐서는 통과되기 어렵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대표님 그때 이제 그 일요일에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내용 파악되면 이건 할 수가 없는 법이야. 지금 임강연이나 뭐 진성준이나 이런 애들은 내용 파악도 안 하고 그냥 뭐 특정 목적 때문에 그냥 막 얘기하고 다니는 거고 책임질 사람도 아니야 어차피. 책임 이재명 대표가 지는 거니까.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하게 다 들여다봤겠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시더라고. 이거는 절대 통과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좀 빨리 하셔야 된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금투세의 칠거지약이라고 해서 이제 채권부에서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이게 또 많이 돌아다닙니다. 요새. 여기서 7번째. 네. 예, IPO 시장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 붕괴. 이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6개도 다 문제지만 제가 봐서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7번째. 이거는 뭐 전혀 의도하지도 않은 건데 아주 사소한 부분인데 그 사소한 부분 때문에 지향이 일어나는 이제 나비 효과라고 이제 상하이에서 나비가 이제 날개쳤는데 나중에 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했다 하는 이제 그거의 지기 전형적인 사례예요. 이건 아마 생각 자체도 안 하고 처음에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IPO 시장과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 지금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공모 시장 어쩌나 상장이 추락하는 새내기주 해서 상장 첫날에 공모가 밑으로 다 떨어져요. 예전에는 진짜 IPO 시장 빙하기 거친 이후에 예, 조금 예, 먹을거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추워진 겁니다, 지금. 상장 전 첫날 공모가를 크게 밑돈 성적을 내면서 사람들이 다 이제 그만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 통과되면은 24개씩 갖고 있던 거 이제 다 못 받기 때문에 네. 벌써부터 이제 개인들이 공모주 안 해. 이제 됐어 너희끼리 해 하고 빠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이런데 이제 지금 거래량이 말랐어요. 개인들이 이제 시장 참가 안 하거든요. 더럽네 진짜. 인간관계 요즘 그건 진짜 결정타예요. 국정 투자하지 마라 이 바보 등신들아라고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 세계 증권시장은 어떻게든 이제 그 증시 하락시켜 갖고 경제 쪽으로 좋은 영향을 미치려고 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증시로 두 손 들고 환영하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모터선에서 안달인데 누가 여기 남아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 개인들이 이제 거래대금이 쭉 거래대가 줄었죠. 확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신규 상장됐을 때 뭐 거래대금 있어야 손님들 있어야 사갖고 첫날 오르고 뭐 이제 뭐 이러는데 그냥 상장하면 다 빠지는 거예요. 팔 사람들만 있으니까. 기관들이 이제 그 수요 측에서 받은 거고 팔 물량들만 있으니까 첫날부터 빠져 그냥. 지금 보면 K3I 같은 경우는 첫날 30%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장주들이 자금 조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계속 안 좋은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 상장 기업들이. 첫날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 지금 천재예요. 결국은 벤처 투자 업계에서도 이 자금 조달이 안 되고 안 되죠, 더 안 되죠. 안 되니까 벤처 투자 업체들이 벤처 투자를 못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벤처에서 나중에 커서 올라올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SM이나 NC소프트 이런 애들이 다 그렇게 이제 그 공모해서 올라와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런 거 싹 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 제일 심각한 것 같아.
이게 바로 빼따꼼뿔리라고 선반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그 프랑스 쪽에 주로 활동하신 이제 유명한 빼따꼼뿔리? 예, 빼따꼼뿔리. 예. 프랑스 불어 혹시 하셨나요? 고등학교 때 했는데 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원래 원 프랑스 고등학교 때에서 지금 한번 몇십 해보세요. 년째 지금 빼따꼼불리.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라는 네. 의미로 주가의 모든 재료가 선반영되어서 호재 혹은 악재를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이다. 미리 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진성준 의원이 하니까 아니 금수저 통과도 안 되는데 주가 떨어지는 게 지금 금수저 때문인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는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시장은 심리를 반영해서 짓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선반영하니까. 네, 당연한. 예. 금투세가 내년 1일 날 통과될 거를 다 네,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률을 이제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1% 이렇게 확률 보고 있는데 근데 사실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절반 이상을 다 보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불안한데 왜 주식 들고 있겠습니까? 이 내년 1일 날 돼서 통과돼서 나오면 폭락할 텐데 미리 돈 다 빼지. 그래서 미리 빠진단 말입니다. 미리 빠지고 미리 거래량이 줄고 IPO 시장이 찬바람이 불고 네. 채권 시장도 벌써 반토막 났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VC 쪽에 펀딩 가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이 출자 규모가 국민연금 2,000억, 공무원연금, 교직원 공제 이거 해봐야 뭐 재미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고 규모를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왜 줄이냐? IPO를 통해서 안 되니까 IPO 하기도 어렵고 하면 첫날 마이너스 30%인데 이게 회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투자가 무슨 되죠? 결국 벤처 기업이 육성될 길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2020년, 2021년 때 되게 화랑장일 때 그때 VC 벤처 붐이 불어갖고 이제 그때는 VC들이 되게 많이 전성기였는데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장이 좀 이제 쭈그러들고 이러면서 안 그래도 좀 경영이 어려운데 이러니까 지금 계속 폐업하는 VC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VC들이 폐업하는 건 사실 알 바 아니에요.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 알아서 할 일인데 문제는 그 돈이 결국은 모험 자본에 투자돼서 그 중에서 NC소프트나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회사들이 나와야 줘야 되는데 기회가 지금 싹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줘야 돼요. 지금 민주당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그 저기 돈 받은 쪽한테 가서 미안한데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봐주라. 내가 딴 걸로 좀 챙겨줄게. 이래야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릴 거냐고. 이게 지금 금투세발 부작용 시장 때나 개미 채권 순매수 반토막해서 채권 시장이 지금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4월 달만 해도 4조 5천억씩 월간 개인 채권 순매수가 있었는데 8월 달 들어갔고 2조 1천억으로 반토막 난 거잖아요. 정말 딱 반토막이 났어요. 예. 아, 이런다니까? 이제 지금 8월 달에 산 사람은 몇 달 안 남았어요. 지금 금투세 통과되면은 당장 내년에 돼갖고는 야, 이거 지금 이자 소득 말고 금투세도 내야 되고 이거 신고해야 되나? 아, 신고하면 서류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 복잡한 서류. 맞죠. 야, 이걸 해야 되나? 이런 거기서 생각이 약간 든다니까. 진짜 현타가 오긴 하네요. 그거 보니까 직접 눈으로. 예, 그걸 다 예, 챙겨야 예. 되나 이렇게 예, 생각하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필요 경비 불산의 명세서 주세요. 너무 길어요 또. 주세요. 이러면 증권사 지금도 몰라요. 네, 그게 네. 뭐죠? 네? 본사에서 물어봐야 돼. 본사 물어보면 채권 이제 뭐 이런 네, 거 네. 본사에 이제 세금 담당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전화하면 불통이야. 물어본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네.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예. 하니까.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세요. 자, 민주당 눈치 너무 보지 말고. 아니, 당신들 밥줄이야. 좀 목소리 좀 더 세게 내라고. 좀 자꾸 제가 눈치 보지 말고. 왜 그래, 진짜. 네. 여기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제기됐던 개인 투자자 채권 투자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거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진짜. 했었죠. 네. 예. 이전 그 콘텐츠에 있어요. 지금 나타나잖아. 다 나타난다니까. 왜 그러냐? 나는 경제를 깊이 있게 오래 공부한 사람이라서 그렇고 당신은 학생운동만 하다가 운 좋게 저 환경운동 좀 하다가 줄 잘 서갖고 국회의원 돼서 그래. 30년 이 여의도 뭐 경험이나 이 공부를 어떻게 따라오겠냐고. 내 말 들어야 된다고 자꾸 딴소리 하지 말고 고손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게 4월 이후에 채권 순매수 규모가 감소하고 있고요. 4월 이후에 코스닥 거래대금이 급감했고요. 4월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채권 게임이 빠지고 주식 게임이 빠지고 어디 가겠습니까?
미장 아니면 부동산이지. 그래서 부동산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주택담보 매출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예. 불과 4월 총선 직전만 해도 네, 그때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이 있었냐면 이제 PF 그때 저도 PF 안 했잖아요. PF 걱정인데 이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PF 걱정 안 해도 돼. 부동산 올라요. 다 해결됐어. 그 총선 전만 해도 이게 지금 총선만 끝나고 나면 이제 정부에서 PF 사건 터지지 않게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막고 있어갖고 총선 끝나고 나면은 엄청 머리가 좋은. 예. 부동산 시장이 호재로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금투세가.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끝나고 나면은 PF 부실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은 분들이 했었는데 네. 오히려 총선 지나고 나서 금투세 때문에 증시가 작살나고 그 돈이 부동산으로 가면서 부동산이 살아나서 PF 문제는 지금 스무드하게 수명이 가라앉았어요. 이 1조 3천억밖에 한 해 세수가 안 거친 아주 작은 세금이 얼마나 이게 그 시장 경제, 시장 전체에 금융시장이나 뭐 그 실물 경제 전체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3개월, 4개월 전에 제가 다 예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경제학 책에 다 있어요. 네가 저기 법학과 나와갖고 경제학 원론 공부를 안 해서 그래. 다 찾아보면 있다고.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읽으셨어요? 아, 예. 그럼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 지난 4월 말 4조 5,273억 원에 달했던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 규모가 5월 달에 3조 5천억, 6월 달에 3조 6천억, 7월 달에 3조 4천억, 8월 달 들어서 20일까지 2조 1천억대를 기록을 해서 3조 밑으로 2조 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다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개인들의 이런 채권 투자 심리 위축에는 금투세 시행 영향이 적지 않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만 삼성증권연구원이 개인의 채권 순매수가 최근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상품에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짧은 거. 짧은 거. 내년에는 금투세 적용이 되니까. 이게 불안 심리가 있는 거네요, 확실히. 예, 단기물만. 예.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고요. 투자해서 뭐 개인들이 빠지고 이거는 뭐 내가 크게 뭐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이게 결국은 기업한테 문제가 가니까요. 실물 쪽에. 지난 2022년 상반기 월평균 8,500원에 그쳤던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시장 비중이 최근에는 4.1배로 불어나는 등 채권 시장의 주요 투자자로 부상했고 여기에는 우리 채권부의 역할도 되게 컸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러네요. 예. 이게 이제 꾸준히 하시니까 이게 실제로는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부를 보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자가 될 때까지는 이제 채권 투자 안 하는 사람이 그거 있지만, 진짜 명언이에요. 예. 부자 되신 분들 중에 채권 투자 안 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해라. 해서 이제 그 말 듣고 미리미리 해서 지금 4조 원씩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봐서는 되게 이제 메리트 있는 게 GS건설이나 롯데건설 같은 회사채. 이게 지금 PF 문제도 다 해결돼 갖고 옛날에 그때 높은 금리 샀던 분들 지금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내년에 가면은 얘들이 신용등급이 상향되면서 매매 차익이 생길 거고 그게 금투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 숨통을 지금 트이게 한 역할을 채권 개미들이 했는데 그 역할이 지금 사라질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금투업계 관계자가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 연말에 본드론이 발생할 수 있다. GS건설, 롯데건설 이 회사채 사서 따뜻하게 먹었어요. 이게 이제 올해 정리를 하면 그냥 이제 이자 소득세 내고 그 자본 차익 부분은 비과세로 이제 끝나는데 그렇죠. 내년에 팔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금 내야 되잖아요. 주식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 갖고 의제 매입 가액이라는 걸 둬서 네가 처음 산 가격 24년 연말 가격 중에서 높은 가격을 매입 단가로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이제 발생한 그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식은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채권도 지금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매매 차익 나 있는 채권은 연말 되기 전에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사죠? 예, 그래서 본드론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한전이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한국전력 그 자기들 이제 저기 선거에서 이기려고 한전이 누적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전기료를 안 올려져 갖고 그래서 한국전력이 어쩔 수 없이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했잖아요. 예. 그게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돌아와요. 차원 발행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옛날에 그때 한전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채권을 엄청나게 발행하면서 그때 당시에 다른 기업들이 아예 채권 시장에 놓고도 못했던 적이 있어요. 블랙홀이라는 그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한전이 사실은 등급이 이제 그 트리플 A라 갖고 거의 뭐 국채나 마찬가지인데 발행하는 채권 규모가 너무 높으니까 AA인데
금리가 되게 좋게 발행이 그렇죠. 됐었잖아요. 거기로 자금이 다 쏠려 예. 나갔어요. 이게 다시 이게 지금 네. 재현될 수 있는데 그때 마침 지금 금투세가 해갖고 아니 어떡하려고 하냐고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진짜.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좀 가서 물어보라고. 채권 하시는 분도 그냥 그렇게 있지만 넉넉히 있지 말고 민주당 그 인강위원회나 진성윤 씨 좀 찾아가갖고 내가 가면은 안 들여다 보내줄 테니까 삼성자산운용 채권 팀장님 좀 가셔갖고 좀 건의 좀 해요. 이런 사항이 있다. 이거 큰일 난다. 민원 넣어야 된다고 진짜 큰일 나. 이렇게 되면은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발생하게 됐다. 그거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몇 달 안 남았다니까. 빨리 결정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금투세 미대설 리스크에 얼어붙은 개념에서 이게 월별 개인 투자자 채권 순매수액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자금 보십시오. 예탁금이 59조에서 지금 53조로 6조 가까이 지금 줄었잖아요. MMF에서도 208조에서 199조로 거의 한 9조 가까이 줄었잖아요. 어디 갔겠습니까? 부동산 갔다는 거죠. 네, 네. PF도 잠재울 만한 예. 네, 자금이 그쪽으로 쏠려서 네. 금투세 폐지 여부를 두고 정치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채권 개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자 수익 대신 매매 차익을 노리고 표면 이자가 적은 저쿠폰 장기 국채 등을 주로 매입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가 주춤한 배경이다. 저금리 쿠폰이 문제인데 국채도 있고 GS건설이나 이제 뭐 롯데건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이거 큰일 나게 생겼어 진짜. 주식시장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투자자 이탁금이 53조 6천억으로 6조 원 넘게 빠져나갔고 MMF 설정세도 액도 내림세다. 지난달 5일 208조 원이다가 같은 달 29일 199조, 9조 원 가까이 지금 빠진 거고요. 금투세, 미국 대선, 중동 리스크 등 대내적인 변수가 겹치면서 투자 수요가 위축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주식 채권 시장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투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 게 지금 흐름이에요. 네. 주식 채권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불확실성을 해소해줘야 세판 색 아닙니까? 네. 예. 9월 24일 날 지금 이제 일정 잡혀 있는데 한가하게 9월 24일 할 때가 아니야. 9월 14일 날 하셔야 돼요. 추석 전에 하셔야 된다고. 이거 9월 24일 하시잖아요? 그럼 추석 때 막 가서 이거 지금 안 그래도 뭐 채권 개미도 지금 불만이 많아, 주식 개미도 불만이 많아, 각종 불만 많은 사람들이 추석에 가서 이제 다 온 가족 모여갖고 막 얘기할 때 민주당 막 욕할 거라고. 효과를 보시려면 추석 전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 그래도 민주당이 그렇게 갔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이제 방향을 잘 잡아갖고 중심을 잘 잡아갖고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이래야지 얘기할 거리가 되지. 그렇죠. 집중 포함 맞는다니까.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지지 끄실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지만 그 채권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가 정말 절반으로 줄었고 주식 시장도 4년 5개월 만에 서킷 브레이커 뭐 사이드카가 발동된 이후에 오늘도 그러한 참사를 겪었거든요. 3% 넘게 떨어지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00개가 하락 오늘.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만약 금투세 심리에서 기인한 거라면 이런 부분은 정말 하루 빨리 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유튜브나 이제 뭐 각종 증권 방송 나오는 현업에 계신 분들이 회사에서 얘기해요.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고. 정치적인 말. 대충 이런 정치적 이슈 이런 부분들은 이제 특별히 이제 거론 안 하고 이제 거구나. 시시하고 넘어가고 보통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또 채권 하시는 분들은 더 양반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밥그릇이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렇게 소극적으로 이제 하실 건 아니고 뭐 돌려서 밥그릇 사수. 밥그릇 사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자꾸 얘기해 줘야 된다니까. 네. 여의도 쪽 오셔갖고 이제 이렇게 프로 많이 같이 하시니까 할 때 기자님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봐 볼 때 이제 마지못해 대답하는 형태로 해야 나중에 위에서 얘기해도 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저 대본에도 없는 질문 해갖고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면피가 되지. 저희 역할이 중요하군요. 이제 그냥 돌발 질문을 해놓고 돌발 질문. 그냥 뿌리자. 저기 처음에 대본에 없는 걸로. 라방으로 해야겠네. 라방이. 그렇게 해놓고 나면 그분이 가실 때 이거 빼주세요 라든지 하잖아요. 지금 전체적인 여의도 분위기도 이제 저번에 그 증권사 이제 CEO들도 이제 금감원장한테
님한테 이제 그 금수 폐지해달라라고 부탁을 하셨고 그게 7월 7일인가 그렇고요. 8월 8일날 이제 또 자산운용업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금융감독원장한테 이제 금투세를 좀 폐지하는 쪽을 좀 부탁드린다라고 말씀드렸고 월요일날 이제 이 금투 그러니까 이 증권업 쪽에서 이제 협회 쪽에서 이제 단체로 금투세는 빨리 좀 폐지해서 이제 시장 불확실성을 좀 없애달라 하는 성명서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은 다들 이제 사장님들도 다 어느 정도 이해하기 때문에 익스큐즈 해주기 때문에 발언 좀 하세요. 맨날 나만 시켜 진짜. 또 자진해서 또 선봉장 역할을 또 해주시기 때문에 같이 좀 합시다. 같이 좀 저기 좀 그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좀 도와줘요. 그냥 내한테 다 떠밀지 말고 나한테 떠밀고 나중에 잘 되면 당신들의 이득이지 뭐. 나도 물론 이득이겠지만 당신들 이득 훨씬 크잖아. 그럼 당신들 미리 이런 거 좀 얘기해주고 해야지. 문제 있는 거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견과 마음이 좀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물살을 좀 잘 타서 답답한 부분이 좀 빨리 해소되길 바랍니다. 박술갈채까지 그 시원한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맛보길 기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박술갈채 팀장님 그 이제 돌발 질문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날카롭고 특히 녹화에서 잘릴 부분을 염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하자고 강력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빼박이거든요. 그런 방송의 기술을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야 될 부분이 있었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또 강연을 해주신 우리 박순효 작가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나날이 행복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갈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